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 대신에 도움이 되고 싶은 준삼촌입니다. 자, 이제 3학년 시험도 세계사로 들어간다, 그죠? 자, 전반부 한국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세계사로 들어가는데, 중3 교과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요. 이 근대하고 현대라는 시대를 넘어오면서 각 국가들이 내부적, 외부적 시련을 어떻게 겪고, 어떻게 자신만의 나라를 가꾸고 민주 정치를 이제 꽃피워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세계사 단원에 들어가면 세계 3대 혁명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혁명들, 그 다음에 미국의 혁명들, 프랑스의 혁명들이 나오는데, 아마 제일 처음에 그거 다 순서 맞추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교과서 편집 순서가 웬만하면은 영국의 시민혁명들,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 미국의 독립혁명,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 교과서 편찬 순서는 세계 시민혁명의 순서는 지금 오늘 배우게 될 영국의 시민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마지막이 프랑스 대혁명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것 중에 오늘은 영국의 시민혁명이 들어갈 건데, 영국은 식민의 그 혁명의 형태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정치에서 관련된 혁명은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불러주고요, 경제와 관련된 혁명은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두 개로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봐야 돼요. 물론 연관이 서로 없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영국이라는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영국은 1200년대부터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왕은 없었냐? 왕은 있긴 있었어요. 왕도 있죠. 지금도 영국은 왕이 있으니까. 영국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정치 형태는 의회 중심에, 의회를 중는다는 게 영국을 혼자 표류를 했네요. 영국의 정치 형태는 우리나라 국회처럼 의회 중심의 국회 형태, 그 정치 형태인데, 이 의회의 정치 역사가 짧은 역사가 아니에요. 1200년대에 있었던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에서부터 명시돼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영국 정치 형태의 특징입니다. 의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각기 계층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나라에 반영시키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좀 정치 형태의 발달이 일찍 일어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볼 시기에는 의회에 구성되는 사람들 중에 젠틀이라는 사람을 볼 겁니다. 자, 이 젠틀이라고 하는 계층은요, 위치상으로 따지면 어디보다는 아래이고 귀족들보다는 아래이고 일반 농민들인 자영농보다는 위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돈 많은 지주층, 부유 지주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 중에 그나마 뭐가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여유가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구성을 하게 되냐면, 교과서에 이런 표현 나올 겁니다. 하원 다수를 구성한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삼촌은 왜 이렇게 네임펜하고 형광펜을 구별을 못할까요?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가? 하원 다수를 차지하는데, 영국의 국회의원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때 당시 그냥 시대로,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편해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이 귀족들은 상원이라는 국회를 구성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일반 시민층은 하원이라는 걸 구성을 하는데, 하원이 법령을 만들어 넘기면 상원을 그거를 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검토를 해서 오케이 해서 넘겨주는, 그냥 그 정도의 형태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형태는 아니지만 요렇게만 알아두는 게 여러분 시험에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는 게, 뭐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젠틀이들은 귀족보다 신분은 당연히 낮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보다 뭐는 많다? 또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 참여는 하기는 하는데, 귀족들로부터 또 문제가 뭐냐면 약간의 무시를 당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어요. 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종교를 믿었냐면, 그 우리 2학년 때 보면 막 종교개혁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개혁 중에 칼뱅족 분파에서 갈려서 나온 청교도라는 종교를 주로 신봉을 해요. 이 청교도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좀 근면성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자, 부유 지주층이고 청교도를 믿고 있었던 젠틀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의회 정치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꼭 이러다 보면 한 번씩 엇나가는 왕들이 등장하죠. 이때 당시에 영국 왕조를 스튜어드 왕조라고 교과서에 아마 명시를 할 건데, 요 스튜어드 왕조에 좀 막 나가는 왕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 스튜어드 왕조에 심한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왕위는 순서까지 맞추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도 보기는 했는데, 이 스튜어드 왕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임스 1세, 찰스 1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라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은 좀 어떻냐면 가오쟁이들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이러는 무슨 쟁이들이다? 가오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마인드가 나는 왕이다. 쉽게 말해서 나라 전체를 지가 지고 흔들어야 되는 무슨 정치를 주로 하려고 그런다? 전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자기한테 무릎 꿇었으면 좋겠고, 막 자기 힘 세가지고 야 세금 갖고 와 이러면 백성들이 알아서 네 벌벌벌 떨면서 세금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 자기 스스로 왕을 흉내내는 양아치가 되고 싶은 인간들이었던 거야. 근데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랑 틀려서 의회가 이미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은 왕이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제임스 1세, 찰스 1세, 제임스 1세가 먼저고 찰스 1세가 뒤에요. 제임스 1세하고 찰스 1세는 뭐를 요구하냐면요, 뭐 가지고 와? 돈 내놓으라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영국이 옛날에 아예 그냥 조약으로 적어서 명시하고 있었던 의회까지 무시를 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 젠틀리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인 무슨 종교까지 박해를 한다. 청교도까지 박해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기에 이 스튜어드 왕조의 제임스 1세, 찰스 1세 좋은 왕으로 보이나요? 좋은 왕은 아닌 것 같나요? 좋은 왕은 당연히 아니죠. 그냥 얘는 왕이란 자리를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참다 못해서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왕니는 어디에 승인 없이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 세금 징수도 못하고 또 누구를 잡아가서 체포하거나 가두어두는 구금조차 하면 안 된다라는 문서를 왕한테 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청원이라고 부릅니다. 또 형광펜을 집었네요. 왜 이러죠? 왜 맨날 네임펜을 집으려다가 형광펜을 집을까요? 자, 영국은 원래부터 의회 정치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근데 분위기가 어때요? 젠틀이라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의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나라, 어느 나라? 그쵸, 영국이에요. 이렇게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뭐 같은 왕이 생기면서, 양아치 같은 왕이 생기면서 의회 사람들한테 세금 내놔라 그러고 의회 무시하고 청교도 박해하니까, 자, 이 젠트리가 다수인 하원 쪽에서 더 이상 왕 말 못 듣겠다고, 너 왕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문서를 줬다? 권리청원. 그래서 그 권리청원 안에 봤더니 의회의 승인 없이는 왕은 세금도 징수 못하고 체포 구금하면 안 된다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굉장히 강력한 경고장을 왕한테 날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찰스 1세가 또라이 짓을 합니다. 그래? 권리청원 니들을 그렇게 원하면 일단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쏘 쿨한 척 합니다. 권리청원을 찰스 1세가 승인을 해요. 근데 바로 뭐 하냐, 이래놓고 바로 의회를 해산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하냐, 세금을 거두려면 의회 동의는 필요하거든요. 세금 징수하려고
목적으로, 세금 징수 목적으로 다시 의회를 소집을 해요. 뭐 하는 짓이에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의회 한번 때려 부셨다가 지 마음대로 다시 또 의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얘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그죠? 얘를 그냥 두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때 왕이 누구라 그랬죠? 찰스 1세랑 의회랑 한판 붙습니다. 이 사이에서 뭐가 터진다? 내란이 터지게 돼요. 내란이나 내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나라 안에서 터지는 전쟁을 내란이랑 내전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는 명칭으로 따로 분류를 해놓냐면요, 의회 중심의 군들을 의회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왕을 따르는 군대들을 왕당파라고 불러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승리한다? 의회군이 승리를 합니다. 이쪽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쓰잘데기 없는 찰스 1세 놔둘 필요 없죠. 왕 모가지 댕캉 잘라버립니다. 찰스 1세 처형해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의회가 있었는데 왕이 전제정치로 개판을 쳤죠. 그래서 왕한테 개판 치지 말라고 무슨 청원, 권리청원이란 문서 줬죠. 그죠? 근데 왕은 승인을 해놓고서 처음에 그 뒤에 뒤통수 쳐서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래 놓고서는 세금 걷겠다고 다시 의회를 소집하니까 의회파랑 왕당파가 전쟁을 해서 의회파가 이기고 왕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왕은 있어요? 없어요? 왕 더 이상 없죠? 그죠? 자, 그 대신에 의회는 없어졌을까요? 이제 있을까요? 해산시켰다 소집했잖아요. 의회는 있어요. 자, 왕은 없는데 의회가 있는 이 정치 형태를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라고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해두냐면, 이런 정치 형태는 그냥 공화정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그냥 인식만 시켜놓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깊이 들어가서 알아놓으면 도움은 되지만 너무 깊이 가면 오히려 시험 치는 데는 도움은 안 돼요. 삼촌이 계속 앞에 동영상에서 깔아놓지만 이 강의는 여러분 내신 성적 시험을 치기 위한 강의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때 당시 공화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크롬웰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롬웰. 이른바 찰스 1세를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크롬웰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가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크롬웰은 왕 때문에 날아갔던 재정을 확충시켜 놓기 위해서,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해양 문화잖아. 그럼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배를 타고 무역을 많이 했는데 그 무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법이라는 걸 제정하냐면, 자, 배 타고 나간다 그랬어요. 항해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이 항해법은 왜 그걸 하냐면, 영국이 하고 있는 무역이 가장 많이 타격을 줬던 게 네덜란드가 하고 있던 중개무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항해법을 중심으로 영국 자국의 상업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해운업, 이거를 전부 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해운업을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돈을 땡겨 오게끔. 그래서 이걸 실시한 가장 큰 목적이 어느 나라의 중개무역을 타격을 주겠다는 거냐면 네덜란드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이 크롬웰도 의회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청교도를 굉장히 강하게 믿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청교도인들처럼 모든 걸 다 참고 살아야 돼. 술도 마시지마, 놀러도 가지마, 화장도 하지마, 이쁘게도 하고 다니지마, 비싼 옷도 입지마, 뭐 하지마. 모든 욕구를 다 끊어요. 그래서 지나친 금욕 정치를 강합니다. 영국 사람들한테 이런 거예요. 술도 마시지마, 축구도 보지마,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PC에 그리고 뭐 그것도 먹지 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말만 들어야 되는 무슨 정치? 독재 정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동서고금 막론하고 독재 정치가 그렇게 좋은 결말을 내리는 일은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영국 사람들도 이 크롬웰이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바로 어떻게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크롬웰이 하늘나라로 승천합니다. 크롬웰 사후에 지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누구를 다 데리고 들어온다. 왕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요. 왕을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정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해서 이걸 두고 우리가 왕정복고라는 명칭을 써요. 그러면 왕이 나라의 전체를 지고 흔드는 무슨 정치가 다시 부활할까요? 예, 전제 정치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자, 이때 들어왔던 왕들이 누구냐면 찰스, 제임스 2세들입니다. 자, 이 왕들이 왕이 돼서 했던 업적이라고는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서 왕이 특정 종교를 푸시를 하면 안 됩니다. 믿으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왕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전부 다 성당 다닐래요. 카톨릭을 다시 부활시켜 버립니다. 더 문제는 뭐 찰스, 제임스 1세들이나 2세들이나 그 나물의 그제밥이라고 또 오자마자 또 뭐를 징수한다. 세금을 징수합니다. 크롬웰 끝나고 그나마 또 낫나 싶더니 왕들 앉혀놓으니까 또 다시 이따위 짓을 하죠. 그럼 뭐 의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왕들 놔둘까요? 놔둘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결정을 내립니다. 야, 쟤 그냥 내보내. 제임스 2세를 추방시켜버립니다. 자, 이제 그 왕이 있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죠. 그래서 왕을 제임스 2세로 추방시키고 누구를 왕에 앉히냐면 부부를 왕으로 앉힙니다. 메리라는 여왕과 윌리엄 3세 이 두 사람을 공동 왕으로 추대를 하면서 중요한 문서를 하나 또 발행을 합니다. 그 문서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예요. 자, 이 권리장전 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국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법률을 집행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고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앞에 우리가 무슨 청원이라는 게 있었죠? 권리청원이라는 게 있었죠. 권리청원이 있었고 우리 지금 보니까 뭐 있죠? 권리장전이 있죠. 이 두 개 문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의회의 승인 없이 뭐 못한다라는 말은 똑같은데 앞에 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국왕은 이라는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문서가 권리청원인지 권리장전인지가 구별이 돼요. 자, 그리고 요때 가장 대표적인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두 부부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은 존재는 하지만, 왕이 있기는 있지만 왕은 뭐 하지 않는다? 사람 위에서 다스리는 군림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 말이 나오든 요 말이 나오든 두 개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자, 지금 시민혁명을 설명하면서 삼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분명히 청교도 혁명이다, 명예혁명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끊는 거 잘 보세요. 제임스 찰스 1세의 전제 정치 때문에 젠트리로 구성된 의원들이 주로 청교도를 많이 믿는다고 했죠. 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권리청원을 주고받은 이 사건, 그 이후에 왕이 의회를 해산시키고 세금을 위해서 의회를 재소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파와 왕당파가 전쟁이 나서 의회가 승리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무슨 혁명이라고 부르냐면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과정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크로멜 공화정이 있죠. 크로멜 사후에 왕정 복구했더니 또 양아치 짓에서 이 권리 장전을 들이밀었어요. 그죠? 그죠? 이거를 두고 우리가 무슨 혁명이라고 부르냐면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순서는 지금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 봤듯이 청교도혁명, 크롬웰의 공화정, 명예혁명 이렇게 세 개가 순서대로 흘러가는데 청교도혁명 결과 만들어진 정치 형태는 이때 왕을 처형을 하잖아요. 순서가 제찰찰제입니다. 굳이 따지면 제찰찰제. 왕을 죽이고 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네는 공화적인 반면에 이때는 지금 왕 있어요, 없어요? 왕 있죠, 그죠? 자, 왕이 있습니다. 여기 좀 꺼놓을게요. 친구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분리를 할게요. 자, 근데 영국이니까 여전히 뭐도 존재한다? 의회도 존재합니다. 의회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입헌 군주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청교도혁명 끝나고 나면 정치 형태가 공화정이 등장하게 되고, 명예혁명이 끝나고 나면 정치 형태가 입헌군주정인데 얘네는 왕이 없고 얘네는 왕이 있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까지 하시냐면, 영국에 이제 왕실 문제가 조금 꼬여가지고 왕을 독일에서 데리고 옵니다. 독일 출신의 조지 1세라는 왕을 데리고 오는데 얘가 독일 사람이니까 정치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정치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정치 형태가 등장한다라는 말이 나오냐면 내각 책임제를 실시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삼촌이 하면 진짜 중요한 걸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자, 잘 봅니다. 자, 처음에 스튜어드 왕조에 의해서 전제 정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이 정치하는 왕정이 실시가 되었는데 왕이 과도하게 세금을 요구를 하니 의회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권리청원을 주죠. 여기는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전쟁 과정에서 의회파가 이기죠. 왕이 처형당한다, 그죠? 그래서 왕정 다음에 우리가 왕이 없는 무슨 정? 그쵸? 공화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크롬의 사후에 스튜어드 왕조 돌아온다, 그죠? 그래서 왕정 복구라고 했습니다. 다시 무슨 정이 시작되죠? 왕정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명예혁명 과정에서 왜 얘네는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냐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진 혁명이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왕은 메리 윌리엄 그대로 있고 의회가 있는 무슨 군주정? 입헌군주정을 실시하죠.
그 이후에 나올 확률이 지극히 낮긴 하지만 뒤에 독일 출신의 조지 1세가 워낙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내각 책임제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인물들 이름을 봤더니 첫 번째 왕정 때 제임스, 순서대로예요. 제임스 찰스 몇 세? 1세. 공화정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 크롬웰. 그 다음에 왕정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 다시 왕정 복구했던 사람이 누구? 찰스 제임스 몇 세? 2세. 입헌 군주정 때 왕이었던 사람이 메리와 윌리엄 몇 세? 3세. 그 다음에 내가 책임졌던 게 독일 출신의 조지 몇 세? 1세. 이 순서대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요런 배경에 이렇게 상황이 있어서 여기까지가 청교도혁명. 자, 여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스인 크롬웰의 공화정. 그 다음에 여기는 왕정복고 시절이 원인이 돼서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마지막에 요런 게 있었다. 요렇게 1, 2, 3, 4로 돌아가면은 영국의 시민혁명 단원은 다 본 거예요. 영국의 시민혁명 단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청교도혁명하고 명예혁명을 구별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공화정이라는 단어랑 입헌 군주정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어는 앞에 내용 한 번 전체적으로 돌려보시고 뒤에 있는 암기 파스를 볼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본강에서 강의가 조금 잘렸죠, 그죠? 자, 그 중간에 사진 첨부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필기는 좀 채우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국 정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 정치는 1200년대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서 의회 중심의 정치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의회가 상원 하원으로 구성이 되면서 오늘 배우게 될 가장 중심적인 세력들, 하원의 다수를 차지했고 청교도를 믿었던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걔네들을 자 뭐라고 부른다? 젠틀맨이 아니라 젠트리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부유 지주층이고 하원의 다수를 참여하지만 귀족들한테는 무시를 당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믿는 종교는 청교도를 주로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스튜어드 왕조가 있었습니다. 스튜어드 왕조. 성씨가 스튜어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이때 왕이 누구하고 누구다. 둘 다 뒤에 몇 세였죠? 그쵸? 1세였는데 제임스가 먼저예요? 찰스가 먼저예요? 처음에는 제임스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찰스 1세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지읒이 치읒보다 먼저잖아요. 자, 그래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지가 왕이다. 전체를 지고 흔들려고 얘기하는 무슨 정치? 그렇죠. 전제 정치를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세금 내놓으라고 얘기하면서 의회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의회는 왕한테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하고 체포구금 마음대로 못한다. 앞에 구강이라는 말 없어요. 자, 우리 지금 무슨 혁명 배우고 있죠? 청교도 혁명 배우고 있다. 그죠? 청교도 혁명이니까 문서 이름에도 뭐 치읓 들어가자. 자, 그래서 뭐 권리, 그렇죠. 청원을 왕한테 주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찰스 1세가 이거를 승인했다가 의회를 해산시키고 지 세금 필요하니까 다시 또 어떻게 의회를 소집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찰스 1세의 왕당파와 의회 중심의 무슨 군 사이에, 그렇죠. 의회파 사이에 전쟁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의회군 의회파. 자, 전쟁이 나는데 여기서 어느 쪽이 이긴다? 의회 쪽이 승리가 된다고 얘기했고 찰스 1세는 처형당합니다. 왕 없어요. 그 대신에 의회는 있습니다. 정치 형태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 공화정 들어갑니다. 이때 공화정을 이끌었던 사람 누구다? 그렇죠. 크롬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노블레스라는 웹툰 한참 인기 있었을 때 이거 어떤 친구 서술형 나왔는데 거기다 크롬웰이 아니라 크롬벨이라고 써가지고 틀려온 친구도 있었어요. 자, 이 크롬웰이 했던 정책 중에 자, 네덜란드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고 영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거. 자, 배를 끌고 뭐 하는 거, 배 운전하는 거, 항해하는 거, 항해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크롬웰이 조심해야 될 게 나중에 시험에 뒤에 가면은요 프랑스 공화정이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이 항해법 같은 경우에는 자국 무역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영국이 자국 보호한 거는 항해법이고 프랑스 나폴레옹이 영국 타격 주려고 했던 건 대륙봉쇄령입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구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나친 아무것도 하지만 뭐
금욕 생활을 강조를 했고 지독한 무슨 정치? 그렇죠. 독재 정치를 실시하면서 그러면 사후에 왕이 돌아오죠. 왕의 정치가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왕정복고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양아치 짓을 하면서 이때 뒤에 앉았던 찰스 제임스 몇 세들 2세들이 추방당하고 왕을 죽이지 않고 했던 혁명이기 때문에 무슨 혁명? 그렇죠. 명예혁명. 왕을 바꿉니다. 메리하고 윌리엄 3세로 바꾸면서 이때 왕은 존재하지만 군림하지 않는다. 있긴 한데 지도권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요거랑 두 개 비교했을 때 앞에 국왕이라는 말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서 이름은 권리 그쵸 장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명예혁명에서는 왕도 있고 의회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법에 의해서 왕을 통치한다고 해서 입헌 무슨 제? 군주제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인물 순서 넘어가는 거 요거 맞추는 경우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청교도 혁명 내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청교도 혁명 다음에 크롬웰의 공화정 그 다음에 여기 명예혁명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 정리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사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내용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정신이 없을 건데 찬찬히 따라가서 머릿속에 안착시킨 다음에 보면은 좀 그나마 수월해질 거예요. 어려운 단원 한다고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친구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꼭 최고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감사합니다.